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디오를 시작해보게 됐고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 채널 주인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채널 영상 며칠 전에도 달리기 올렸던데 조회수 지읒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허, 그럴 거면은 하고 싶은 거라도 해보자, 그런 마음에 라디오 비슷한 컨텐츠를 하게 됐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 제목: 윗집 또 지랄이네. 얼마 전에 신고했는데 또 물건 던지면서 싸우네. 에휴. 수박은 제가 좀 순화해서 읽은 거고요. 층간소음이 엄청난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보면은 특히나 화장실에 있을 때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모르겠는데 애기 목욕시키는 소리, 엄마 아빠랑 애기 소리도 들리고, 잘 때만 층간소음 없어도 살인 충동은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층간소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든 그렇게만 움직임이 있더라도 여튼 소리가 있으니까, 이게 특히나 사람들이 막 예민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되게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귀마개를 많이 끼고 자긴 하거든요, 시끄러우면은. 근데 매번 그럴 수도 없는 거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층간소음 어떡하지? 우선 원인은 우리 집이나 그 층간소음 내는 집이나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일부러 연매기려고 막 쾅쾅대고 이러면은 그렇겠지만, 저도 집에서 슬리퍼도 신고 그러긴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집을 지을 때, 나라에서 지을 때 되게 검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검사를 제대로 해야지 이 건설사에서 지을 때 좀 층간소음이 없게 그렇게 지을 텐데, 예전에 어디였지? 강남의 어디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있어가지고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는데 벽을 사이에 두고 옆집이랑 막 구구단 65, 30, 27, 14 옆집이랑 구구단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거 봤는데 어이가 없죠. 우선은 당장 층간소음 있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윗집도 지랄이네 하면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윗집이 아닐 수도 있대요. 옆집일 수도 있고 대각선으로 위 옆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윗집만 욕하지 말고 윗집, 옆집도 욕하고 우리 옆집도 욕하고, 요거 좀 조금씩 하는 게 분노를 조금 너무 한 집에만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무려 네 분이 계시네요. 오, 되게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이거 네 명 중에 한 명은 저거든요. 세 분이 있다는 건데, 신기하네요. 일요일 날에 오후에 누워서 개소리 듣고 앉아 있는 것도, 누워 있는 것도 나쁘지 않죠. 두 번째 사연 갑니다. 제목은 특정 장소에 가면입니다. 특정 장소에 가면 점점. 요즘 우연히 한 달 사이에 그곳을 두 번이나 지나게 됐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그때, 그 시절, 공기와 햇살, 그때 내가 느꼈던 바람과 냄새까지 그대로 되살아나더라고요. 함께 있던 사람의 웃음소리, 같이 듣던 노래까지 전부 선명하게 떠올라서 순간 울컥 했어요. 그때의 추억은 한가득인데 이제는 연락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하고 미묘해져요. 이런 기분일 땐 그 시절 즐겨 듣던 그 노래를 다시 듣고 싶어집니다. PS, 잘 지내지? 그때 내가 진짜 엄청 사고뭉치였던 것 같아. 그래도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지낸다는 소식 들으니까 마음이 묘하게 놓이더라. 네, 이 사연은 사실 저한테 누가 사연을 아직 주지는 않죠. 이제 막 시작하는 그건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 여기저기서 퍼왔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에서 퍼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어디 커뮤니티 같은 데서 긁어온 것도 있고. 근데 그거를 바로 쓰면은 저작권에도 걸리고 개인이 특정될 수도 있고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해서 약간 변형을 했어요. 이제 인공지능으로 변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순화해서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런 게 있죠. 어떤 곳에 가면은 그 당시에 뭔가 추억이 떠오르고 그런 게 있었죠. 요거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건데, 오늘 점심 때 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친구랑 예전에 만났었던 곳에 갔었는데 기억이 확 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친구랑.
저는 옛날에 경기 남부 쪽에 살았는데 이 친구 만나러 그때 독립문 쪽에 갔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태어나서 그쪽에 가본 게 얘 만나러 갔었던 게 처음이었어요. 친구예요. 뭐 이성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만나러 갔었고 뭐 그 친구 사업장이 그때 그쪽이었나? 그래서 회사 그쪽에서 갔었다가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좀 가보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옛날 그 추억도 생각이 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울컥하고 그럴 수도 있겠고 그래서 막 나이 먹으면 옛날에 자기가 나왔던 뭐 초등학교라든가 그런 데 가보고 싶어지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추억에 잠기면서 시간을 까먹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요새 또 좀 더 그런 것도 같아요. 날씨가 찬바람도 아침 저녁으로 불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가는구나. 올해도 끝물을 향해 가는구나. 오늘이 2025년 9월 21일인데 얼추 갔죠. 다음 사연 갑니다. 세 번째 사연 제목 대장 내시경 시 조금이나마 쉽게 장 비우는 법. 대장 내시경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써봅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요. 대장 내시경 2, 3일 전부터 소식하면서 변비약을 드셔보세요. 속을 1차로 비우고 내시경 약 먹으니까 약을 다 안 먹어도 싹 비워졌어요. 저는 항상 깨끗이 안 비워서 의사 선생님한테 코멘트 받던 사람인데 굉장히 이렇게 하고 나서 깨끗한 장 상태로 검사를 받았어요. 라는 글이었어요. 사연 지금 방송 듣는 분들이 대장 내시경을 해보신 분이 없을 수도 있겠죠? 저는 한 번 해봤거든요. 예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번 해보고 이게 뭐 한 5년 정도 간격으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특별히 문제 없으면. 그래서 그때 한 번 할 때 개고생했어요. 진짜 그때 이거 하면 약 먹고 막 계속 화장실 가게 되니까 그래서 살도 한 2kg, 3kg 빠졌던 것 같고 굉장히 고생했었는데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밥을 좀 소식을 하면서 변비약을 먹으면 똥을 잘 나오게 하는 거겠죠.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여튼 그렇게 미리미리 살짝씩 빼놓으면은 내시경 약을 다 안 먹어도 속이 다 비워진다. 그렇겠네. 저는 그 무슨 뭐라 그러지? 약간 포카리 비슷한 맛인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막 몇백 미리 먹는 수준이 아니라 몇 리터를 먹었던 것 같은데 진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댓글 중에 그러면은 뭐 변비약을 먹든 내시경 약을 먹든 그렇게 먹고 나서 비워졌는지 어떻게 알고 약을 덜 먹게 되죠? 끝까지 안 먹어도 되죠? 왜냐면 이게 새벽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전날에 화장실 가서 일을 볼 때 뭔가 그 건더기 같은 게 없고 하얀 물이 나오면은 좀 많이 다 싹 비워진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네요. 건강검진 이제 하반기 됐고 올해도 이제 막 받을 분들 계시잖아요. 상반기 때 대충 다들 미루고 뭐 휴가 가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보통 하반기 때들 많이 하실 텐데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 회사 생활 어렵다. 어제 대리님이 실수로 방귀를 뀌셨는데 소리가 좀 크게 거리는 소리가 났음. 근데 과장님이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서 진지한 표정으로 땡땡 대리님 변소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덜 나은 것 같은데 하신 뒤로 대리님만 보면 웃음이 안 참아짐. 대리님 내 옆자리인데 내일 출근해서 또 우참할 자신이 없다 라는 사연이었는데요. 방귀 끼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쵸?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신경 쓰고 하더라도 잠깐 방심한 그 0. 몇 초 사이에 파박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좀 약간 실제 이야기가 맞나 싶은 게 그 과장님이 그 대리님한테 변소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는데 요즘 세상에 변소라는 말을 쓰는 게 말이 진짠가? 변소? 뭐 변소든 뭐 화장실이든 어쨌든 한다고 치면은 거의 뭐 싸우자는 거 아닌가요? 실수로 보통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보통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지 않을까요? 방귀를 낀 사람도 당황스럽지만 솔직히 옆에 있던 사람도 당황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일어나서 진지한 표정으로 땡땡 대리님 변소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엄청 친하거나 아니면은 면박을 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야 뭐 과장님이 높으니까 대리님보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치고 어쩌고 뭐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이 사연의 당사자 분께서는 대리님 옆자리에 있어가지고 출근해서 우참할 자신이 없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웃으세요 그러면. 네, 웃어야죠. 이거는 솔직히 웃어도 무죄예요. 우참하는 거 자체가 보통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충분히 웃어도 무죄고, 그러니까 대놓고 너무 푸하하하 막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그렇게 웃으면은 좀 양심 없고, 그냥 피식피식 웃으면서 눈 마주치면은 그냥 너 어제 방귀 낀 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다 봤고 냄새도 기억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럼 그분이 이제 되게 난감해하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구르트 같은 거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런 분들한테 말 없이 그냥 탁 오다 주었어 이렇게 줘도 되고, 그냥 아니면은 그냥 딱 책상에 놓고 쳐다보면은 씩 웃고 돌아서고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향기 나는 물티슈 같은 거 하나 올려 놓으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대리님이랑 좋은 관계를 가지고 회사에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시는 게, 내 편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대신 우참하지는 마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연, 5번째 사연. 5번 사연은 내용이 없고 제목만 있어요. 제목: 애니 OST들 왜 이렇게 좋지? 최근에 저도 애니메이션 하나 봤거든요, 영화관에서.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봤는데, 사실 저는 귀칼을 앞에 애니메이션 시즌 뭐라 그러죠? 그 첫 번째 시즌 앞에 몇 개 보다가 하차를 했다가 너무 재밌다 그래서 그냥 가서 봤어요. 가서 봤고, 그냥 그래서 뭐 주인공이 뭐 칼을 쓰고 물의 호흡 뭐 이런 거 칼질하고, 그 동생이 뭐 말 못하고 오니가, 그러니까 귀신이 될랑말랑 뭐 그런 중간 사이에 있고 막 그런 거였는데, 가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도 되게 감성적이고 되게 좋다, 저도 이런 생각 들고. 근데 했었던 게, 이게 노래가 진짜 좋아서 그런 것도 당연히 있는데, 특히나 뭐 애니든 영화든 드라마든 상황에 맞는 그 음악을 배치를 할 거잖아요,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뭔가 복합적인 그런 요인들 때문에 좋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OST 나오는 것들 듣고 나서 막 그 노래에 빠져가지고 막 계속 듣고 노래도 외우게 되고 뭐 그러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막 일본어 하나도 못하는데 러브히나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십덕 아닌데 어쨌든 나루세가와 나루라는 주인공 격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야쿠소쿠, 뭐 약속이라는 뜻이죠, 라는 노래를 비롯해서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막 계속 듣게 되고 외우게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뜻도 모르고 그냥 해석은 봤었지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고 넘어갈게요. 6번째 사연. 제목: 유튜브 알고리즘 왜 이럼?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유튜브 타이머 걸고 듣다가 자는데 항상 일어나면 이상한 영상이 일시정지돼 있어. 당장 어제도 정치 전혀 관심 없는데 정치 영상에 멈춰져 있더라. 내리다 정치 유튜브 뜨면 평소에도 바로 채널 추천 안 받고 안 보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황당하네. 나만 이럼? 이라는 사연인데요. 유튜브 알고리즘 진짜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최근에 한 달 안 됐나? 하여튼 최근에 특히나 이상한 게, 옛날에 제가 봤었던 영상들 계속 똑같이 추천해주고, 그래서 나 이거 본 거니까 이 영상 추천 안 함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입력을 해도 다른 영상들 계속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뭐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은 검색어에 대한 내용은 별로 안 나오고, 개 같은 무슨 이상한 무슨 엄청 자극적인 막 그런 것들만 나오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 알고리즘 진짜 이상한 것 같고, 저는 뭐 자동 재생 기능은 안 써서 그냥 하나 영상 끝나면 바로 그냥 재생 종료되게 해놔가지고 뭐 이상한 영상이 막 자동으로 재생되기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여튼 이게 유튜브도 이제 거의 독점이 됐잖아요. 이 새끼들 이제 좀 손 좀 봐야 될 텐데. 유튜버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여튼 뭐 그러니까 이거는 유튜브가 알고리즘 그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바꾼다고는 해요. 그래서 그 돌아가는 시스템이 매번 다르기는 한데, 현재 상태는 좀 많이 불만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합니다잉. 7번째 사연. 제목은 제 인생 어떡하죠? 남들 하는 대로 학교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적성을 찾아라 하는데,
정말 하고 싶은 일까지는 없었고 적당히 싫지 않은 일을 찾았습니다.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평생 직장인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답답하고 뭔가 더 나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관두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3년 넘게 했는데 결과가 쌍디귿 망입니다. 생활비 때문에 일도 병행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덤볐었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뭔가 되게 그러면 멋있는 사람인 것 같고 안 그러면은 되게 안 멋있는 것 같고 현실에 타협한 것 같고 근데 누구도 이야기를 잘 안 해주는 게 그런 걸 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얼마나 그게 막 대단한 건가 싶긴 한데 그냥 사회에서 요구하는 뭔가를 하는 그런 것과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 경제적인 보상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뭔가 재미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사연 8번째, 8번째이고요. 어쨌든 뭐 7번째 사연은 뭐 알아서 사세요. 본인이 원해서 했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네, 화이팅 하시고 알아서 잘 사세요. 8번째 사연의 제목은 야, 어린 알바생 어케 꼬셔입니다. 알바하는데 알바생을 꼬시고 싶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읽어볼게요. 나보다 1살 어린데 꼬시고 싶다. 항상 나 오면 쪼르르 와서 지 할 일 멈추고 내 일 도와주고 내가 웃으면 따라 웃고 왜 웃냐고 웃지 말라고 흐흐 그리고 맨날 지나가다가 나 쳐놓고 툭 쳤다는 얘기겠죠. 웃기나 하고 자꾸 왜 웃냐고 나 무조건 연상파였는데 연하가 끌리네. 내가 미쳤나? 네, 뭐 어쩌라고요? 네, 한데 뭐 여튼 뭐 알바를 꼬시고 싶나 봐요. 같이 일하는 일터에서 만난 그런 1살 어린 알바생을. 근데 이런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거 보니까 연애 경험이 많지 않거나 우선 사연 내용을 보고 나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저런 사장님이 좀 일이 늘겠네요. 사장님이 알바를 새로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적당히 괜찮은 사람 뽑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세상에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 웃은 사람이 되게 잘해줬는데 사연자 분처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백 공격이라고 하죠. 참 나쁜 일입니다. 고백 공격해서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떼어내고 같이 있었던 공간에서 머물게 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고백 공격.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죠. 그런 나쁜 행동은 하면 안 돼요. 근데 또 이거를 대놓고 엄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게 그 고백 공격 시기에 맞는 애들은 여지를 주는 경우가 또 많아요. 왜 웃냐고. 이거 사연에도 보면은 뭐 자기를 쳐놓고 툭툭 치고 뭐 웃고 막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회초리 좀 맞아야 돼요. 가끔 보면은 막 주변에 여왕벌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고백 공격 당해가지고 혼쭐 나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웃지 말고 뭔가 내가 조금 잘해줬다고 얘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나?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웃으면 안 됩니다. 웃지 말고 차갑게 뭔가 또 물어보고 웃으려 그러면은 바로 정색, 급정색, 근엄하고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얼굴에 딱 보면 엄근진?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철벽을 딱 치고 고백 공격을 받지 않도록 방어에 충실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죠. 고백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안 쪽팔려. 그다음에 고백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알바 그 새끼 때문에 관두지 않고 새로운 일 안 찾아도 되고 사장님도 알바 새로 안 뽑아도 되고 그쵸? 이거 사연자분이구나.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길이니까 고백 공격하지 않고 고백 공격 당하지 않는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될 고백 공격은 원천 차단. 우리 직장인분들 원천 징수로 벌었던 돈 만져보기도 했는데 싹 나라에서 먼저 떼가는 것처럼 원천 차단해가지고 고백 공격 행복한 아르바이트 생활 잘 하시고 돈 잘 버세요. 거기서 9번째 사연 제목 애정 고민. 안녕하세요. 21살 애청자입니다. 저에게는 1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대학교 동아리에서 베스트 프렌드로 지내다가 연인이 된 지도 어느새 1년이네요. 좀 여자처럼 읽어볼까요? 우린 정말 잘 맞아요. 생각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같은 부분에서 웃고 누구보다 대화가 잘 통하거든요. 일주일 중 5, 6일은 봐도 매번 새롭고 즐겁습니다. 문제는 제가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그 사람 생각뿐이고 작은 서운한 말에도 눈물이 터져버립니다. 제가 준 만큼의 애정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땐 괜히 화도 나요. 연애는 행복한데 가끔은 내가 사라져가는 기분이 들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배려하느라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거리를 두는 건 절대 싫은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관계의 온도를 지키면서도 제 자신만의 작은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비슷한 감정을 겪어본 분들, 저 같은 친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였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인터넷이나 어디나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복에 겨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해줘서 좋아서 뭐 문제다 이런 것들. 요새 모쏠도 엄청 많고 사람들이 연애도 못하고 연프만 집에서 주구장창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에 이런 거를 고민이라고 올리는데 예 안녕하세요라고 시간 많은 저기 다니엘님인가가 썼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쵸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저 21살 여자분 그쵸 복에 겨워가지고 자랑질 하려고 인터넷에 이런 글 싸지른 거 이런 글 쓴지는 모르겠는데 자세히 한번 볼게요. 뜯어볼게요. 일주일 중에 5, 6일을 봐도 매번 새롭고 즐겁습니다. 1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인데 일주일에 5, 6일을 봐도 매번 새롭고 즐거운 거면은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뭐 1년 동안 봤고 동아리에서 베스트 프렌드로 지내다가 연인이 되었는데 매번 새롭고 즐거울 정도면은 그 머릿속에 붕어가 떠오르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많이 좋아한다. 그래서 그 사람 생각뿐이고 작은 서운한 말에도 눈물이 터져버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솔루션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남자친구분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군대에 안 갔다면 군대를 보내세요. 군대로 보내버리면은 그쵸 남자친구가 저를 배려하느라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볼 일도 없을 거고 거리를 두는 건 절대 싫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쵸 군대 안 갔다면 미필이라면 군대에 가지 않을까요 남자친구분이. 그리고 만약에 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군대 갔다 왔을 정도의 남자이고 그쵸 학년도 높겠죠 여자분보다.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만났으면은 헤어져 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5, 6일을 보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그러면은 헤어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서운한 말 그런 사소한 거에도 너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즐겁게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주사 맞고 막 테토남 되려고 막 하는 것들도 요새 많은 것 같던데 몸도 키우고 막 그런 것처럼 좀 화학적으로 개뿔도 모르지만 뭔가 하여튼 딱 20대가 그때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에는 몸에 좀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요. 씨발 좋겠네. 연애한다고 자랑하는 글 같은데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네요. 네, 뭐 알아서 잘 사세요. 뭐 일주일에 5, 6일 행복하다는데 누가 누구한테 고민을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꺼지시고 잘 사시고 아주 감사하게 지금 채팅창에 글을 쳐주신 분이 계신데 광장님은 애견남인가요? 라고 써주셨는데 저는 그냥 남자예요. 뭐 애견남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멀쩡한 남자고요. 너무 여장 같지도 않고 너무 터프하지도 않고 기왕이면은 테토남으로 해주세요. 네, 뭐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어느덧 9번째 사연이 끝났고 이제 10번째 사연 마지막 사연이 남았거든요. 마지막 사연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10번째 사연 제목 수능 디데이 -60 오늘이 수능 디데이 100일이에요. 60일이에요. 전국의 수험생 응원해주세요. 아들 화이팅하자! 라고 써주신 사연인데 오늘 기준 9월 21일 기준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수능이 53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생을 둔 엄마가 쓰신 글인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뭔가 수험생 고생하고 그럴 텐데 수험생이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공부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잘 해서 수능 보시고 수험표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머리
파마하러 가면은 엄청 50% 할인해 준다거나 헬스장 가면은 막 그런 것들 저 옛날에 대학 갈 때도 있었는데 요새도 그런 거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보면은. 그래서 수능을 매번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보고 그다음에 뭐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막 죽을 때까지 봐서 20살 때부터 해서 매년 파마 할인을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라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럼 이 엄마도 행복 뿌듯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채팅을 쳐주신 분이 선생님 10번째 사연, 10번째 사연 겹쳐 보여요 하셨는데 뭐가 겹쳐 보인다고요? 숫자가 이 숫자 또 제가 올릴 수 있죠. 신기하죠? 이제 그림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이 그림은 이 채널 주인놈이 채널이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핵 터지는 그림을 배경으로 해놨어요. 저는 우렁총각이고 와서 이 채널 망한 채널 잘 안 되는 채널을 살려주자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켜봤고요. 그리고 수험표 들고 회사 가면은 취직이나 시켜줬으면 좋겠나요 하셨는데 되겠냐? 취직을 왜 시켜줘요? 수능 봤다고. 그럴 거면은 뭐 대학은 왜 가냐? 그러면은 어차피 대학 다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취직하려고 가는 건데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인가? 이거 그 약간 틀딱들만 하는 게임 아니에요? 그 스타크래프트? 모르겠어요. 여기 스타크래프트라고 적혀져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핵 뭐 이미지 검색하니까 그렇게 나와요. 근데 뭐 왼쪽에 있는 그게 약간 저그 하이브 같아 보이긴 하네요. 그 노란색 그 박스가 있는 데가 하이브를 좀 가린 것도 같고 그런가 봐요. 뭐 다니엘님 이분께서는 뭐 틀딱이신가?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10개의 사연을 잘 완벽하게 해결해드렸으니까 다음에도 사연을 남겨주세요.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되는데 아무거나 올려주셔도 됩니다. 뭐 제가 다 소개해드리고 해결해드릴 수가 있는데 카페 아직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거는 만들어서 제가 대충 공유할 테니까 어차피 지금 듣는 분들 안 올릴 거잖아요. 만들고 나중에 한번 더 방송 듣고 하신 분들이 글 남겨주시면 제가 인터넷에서 긁어온 사연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고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철이의 핵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사연 더 없으면 노사연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노사연 틀딱 맞네. 틀딱 분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역시 해철이의 핵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셨는데 뭐 우리나라는 핵 위험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쵸. 어쨌든 이게 뭐 해처리에 떨어지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또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들어와 주시고 자주 올릴 거니까 공부하면서 집중할 때 뭔가 일에 몰두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켜놓고 저런 개소리를 듣느니 열심히 일해야겠다, 열공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켜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